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K-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BTS, 블랙핑크,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까요. 아니면 K-드라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뒤흔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진짜 1등 공신은 게임입니다. 2026년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5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24년 기준 데이터를 담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140억 달러, 그중 게임이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 콘텐츠 수출의 60.4%를 게임 하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18억 달러 방송과 영상이 12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게임의 압도적 위상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은 23조 8,500억 원, 전년 대비 3.9% 성장했고 종사자 수는 87,576명으로 3.1% 늘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2%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당당히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팝보다 K-드라마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 그것이 K-게임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락실 시절을요. 1980년대 학교 앞 어둑한 골목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갤러그를 했습니다. 테트리스를 했습니다. 버블 보블을 했습니다. 동전 한 잎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실력이었지요. 친구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조이스틱을 잡던 그 시절, 엄마한테 들키면 혼날까봐 교복에 묻은 오락실 냄새를 지우려 했던 그 시절, 그때 오락실에 있던 게임들은 전부 일본 게임이었습니다. 닌텐도, 세가, 남코, 캡콤. 한국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가 만든 게임에 동전을 넣는 소비자일 뿐이었지요. 1990년대 후반, PC방이 등장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온 나라가 스타크래프트에 빠졌지요. 하지만 이것도 미국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의 나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가 나왔습니다. 넥슨의 바람의 나라가 나왔습니다. 한국 개발사들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모험하는 게임.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인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리니지, 그리고 과금. 한국 게임은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만 만들고 돈만 많이 뜯는다. 이른바 페이 투 윈, 돈을 써야 이길 수 있는 게임. 이것이 한국 게임에 대한 세계의 편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편견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과금 구조에 의존하는 모바일 게임들이 넘쳐났으니까요. 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 코리안 게임이라는 말은 곧 과금 게임이라는 뜻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콘솔 게임의 불모지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 기기로 하는 게임, 세계 게임 시장의 핵심인 이 콘솔 분야에서 한국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국내 게임 매출에서 콘솔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자녀들이 게임하는 것을 걱정하셨지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게임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셨던 그 게임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산업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게임 산업 매출 23조 8,515억 원, 이 중 모바일 게임이 14조 710억 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합니다. PC 게임이 6조 94억 원으로 25.2%, 콘솔 게임이 1조 1,836억 원으로 5%입니다. 수출 실적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게임 수출액 85억 달러, 약 11조 6천억 원입니다.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4%, 압도적 1위입니다.
어디에 팔고 있느냐? 수출 1, 2시장이 중국으로 29.7%입니다. 2위가 동남아시아 20.6%, 3위가 북미 19.5%, 4위가 일본 8.3%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북미 시장 비중이 전년 대비 4.7%포인트나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시장도 4.2%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의 빠른 성장은 한국 게임이 리니지 중심의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서구권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전체 규모는 약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조 원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2%로 4위입니다.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330조 원짜리 시장의 4위, 인구 5,200만의 나라가 해낸 일치고는 놀라운 성과 아닙니까?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게임은 리니지만 만든다는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게임 업계의 아킬레스건은 콘솔 시장이었습니다. 세계 게이머들이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로 즐기는 대작 게임 시장. 이 시장은 일본의 닌텐도 소니,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형 스튜디오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이라는 한국 회사가 만든 스텔라 블레이드,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으로 출시된 이 게임은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 쾌적한 액션, 매력적인 세계관. 한국 개발사가 이런 수준의 콘솔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작품이었습니다.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콘솔 게임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넥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게임사 하면 메이플 스토리와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넥슨. 이 회사가 콘솔 대작 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한 것입니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라는 소울라이크 액션 게임,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라는 액션 RPG, 조선 판타지 오픈월드 게임인 우치 더 웨이페어러, AAA급 대작들을 연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으로 그래픽 기술력을 증명한 펄어비스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공개될 때마다 해외 게이머들의 입이 벌어지는 압도적인 비주얼. 다만 출시가 계속 연기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과거 한국 게임사들은 모바일 과금 게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서 매출을 올렸지요. 쉽게 돈이 되니까 모든 회사가 모바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회사들이 콘솔과 PC 대작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바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해외 시장을 장악하려면 결국 콘솔 대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리니지만 만든다는 편견을 깨야 진짜 글로벌 게임 강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콘솔 게임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2024년 기준 콘솔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4.8% 성장했는데 이는 모바일 3.4%, PC 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로 작지만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변화의 방향이 확실하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K게임이 세계 시장을 사로잡는 비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K컬처와의 시너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게임에는 없는 한국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게임에 관심을 갖습니다. K-드라마를 본 시청자가 한국적 세계관을 가진 게임에 빠져듭니다. 한국의 음식, 패션, 뷰티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한국이 만든 게임도 해보자 하고 접근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 게임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일본 게임은 게임 자체의 힘으로 팔립니다. 하지만 한국 게임은 K컬처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BTS의 팬이 한국 게임을 하고 오징어 게임의 시청자가 한국 게임을 다운받는 것이지요. 문화 전체가 하나의 마케팅 플랫폼이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기술력입니다. 한국 게임 개발사들의 그래픽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얼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한국 개발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캐릭터 모델링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실제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디테일이었지요. 붉은 사막의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해외 게이머들이 이게 게임이야 영화야 하고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동시 접속 기술,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한 서버에서 활동하는 게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이 분야에서 한국은 20년 넘게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리니지 시절부터 축적된 서버 운영 기술이 지금 글로벌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이브 서비스 운영 노하우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강점일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은 한번 출시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벤트를 열고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며 유저 커뮤니티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른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지요. 한국 게임사들은 이 라이브 서비스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온라인 게임 운영의 원조이니까요. 유저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매주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데이트 역량, 이것이 해외 게이머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서양 게임사들이 업데이트에 몇 달씩 걸리는 동안 한국 게임은 매주 새로운 것을 내놓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미성년자 게임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게임 판호 발급이 지연되면서 신작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 개발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환경이 중국 게임사들의 해외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원신이나 명일방주 같은 중국 게임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국 게임이 몰락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 게임 수출 1위 시장이 여전히 중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체 수출의 29.7%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시장이 없으면 한국 게임 수출의 거의 30%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중국을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대 고객이자 경쟁자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일본 시장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콘솔 게임 강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올라가는데 결과물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요. 이 틈새를 한국 게임이 파고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도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게임 수출 증가율이 1.3%입니다.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과거의 폭발적 성장에 비하면 확실히 속도가 줄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콘솔 시장의 비중이 아직 너무 작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입니다. 국내 콘솔 시장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한국 개발사들이 콘솔 게임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수 시장이라는 안전망 없이 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셈이지요. 이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셋째, 게임 개발자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한국 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그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야근 문화,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진짜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됩니다. 넷째, 규제 환경도 과제입니다. 한국에서도 게임 산업은 지원보다는 규제를 주로 받아왔습니다. 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라는 인식이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밝기 때문입니다. K게임의 다음 챕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게임 업계에서는 콘솔 대작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넥슨의 카잔 퍼러비스의 붉은 사막 시프트업의 후속작. 이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한국 게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니지의 나라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 대작을 만드는 나라로 말입니다. AI 기술과 게임의 결합도 주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게임 개발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콘텐츠의 양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I가 시나리오를 쓰고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배경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회사가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게임 IP를 활용한 멀티 플랫폼 확장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인기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툰 IP가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관객 100만을 돌파했으며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하나의 IP가 게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되는 K 콘텐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바일 시장도 여전히 강합니다.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인앱 구매 수익이 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콘솔 대작들의 매출이 더해지면 한국 게임 수출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더 큰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게임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게임을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면 공부를 안 할까봐 걱정하셨지요. 게임은 시간 낭비이고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시겠습니까?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60%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입니다. 8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출액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시장 4위의 당당한 산업입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하드웨어 수출을 이끌고 있다면 게임은 소프트웨어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이 제조업의 기둥이라면 게임은 문화산업의 기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게임을 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접합니다. 한국의 미학을 경험합니다. 한국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게임 한 편이 관광 안내서보다 강력한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여러분이 밤낮 없이 일해서 세운 공장에서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경제 기반 위에서 자란 젊은 개발자들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만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락실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어둑한 오락실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일본 게임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0년 뒤에 한국이 만든 게임을 미국인이, 유럽인이, 중국인이, 일본인이 돈을 내고 사는 날이 올 줄을요. 남의 나라 게임에 동전을 넣던 나라가 전 세계에 게임을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임 한 편 없던 나라가 한 해 11조 원어치의 게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 1, 2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이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14억의 중국, 인구 3억의 미국, 인구 1억 2천만의 일본, 그 뒤에 인구 5,200만의 한국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실감이 되실 것입니다. 자본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고용하고 장비를 살 수 있지요. 하지만 20년 넘게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 수만 명의 유저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술력,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근면함, 이것은 자본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국 게임 개발자들의 장인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게임의 전성기는 지금 시작입니다. 리니지만 만든다는 편견은 이제 깨졌습니다. 모바일 과금 게임만 만든다는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콘솔 대작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K컬처라는 거대한 파도와 함께 K게임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나라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게임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국산 게임이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 주십시오.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좋아하는 한국 게임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K게임 파이팅! 감사합니다.